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에는 뇌산소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59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산소가에 대한 총론적인 설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노트 정리한 것을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과 형이정. 소과 형이정. 가소사 불가대사. 소가는 형통하니 바르면 이롭다. 가소사 작은 일을 가함이요 가능함이요 큰 일은 할 수 없으니 비조유지음 불의상의하 대길. 위로 올라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음이요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크게 대길 길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소가의 소각계 전체를 보면은 이렇게 음이 4개가 있는데 음이 이렇게 상하로 이렇게 4개가 있죠. 즉 2개의 양과 4개의 음이 있는데 소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음이 4개 양이 2개니까 음이 과도하니 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전체적으로 조금 넘어선다, 작은 것이 잘못되었다, 또한 소가는 과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택풍대각계가 있죠. 택풍대가는 이제 큰 과실, 큰 이제 동융, 큰 기둥이 무너지는 그런 괴가 있는데 28번째 괴인데 이것도 그때 비교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는 교차하여 지나간다는 의미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괴를 이제 상괴와 하괴를 나눠서 보면은 상괴는 진이고 하괴는 간산이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강이 2개 이렇게 있는 형국이죠. 즉 하괴관은 산, 멈춤, 정지, 열매, 업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은 중간에 양 2개가 중심으로 음이 상하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산 위에 우레는 산 위를 조금 지나쳤을 뿐이지 아직 하늘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강의 양을 몸통으로 보고 위아래 네 음혈을 날개를 활짝 편 것과 같이 보면은 마치 새가 날아가는 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있고 이게 날개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단사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과 소자 과이 형냐 과이 리정 여시 행냐. 소는 작은 것이 지나쳐서 형통함이니 과이 여정 여시 행냐. 지나치되 올바르게 하는 게 이로우니 그 때의 마땅함과 더불어 행함이라. 유득증 시소사 길야. 유가 중을 얻었음이라 이러므로 시소사 길야 작은 일이 길함이요 강실이 부중 시 불가대사야. 강이 자리를 잃고 중을 얻지 못하니 시소사 불가대사야 이런 까닭에 큰 일은 할 수 없음이니라. 유비조지상은 나는 새의 상이라. 이게 이제 나는 새의 상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비조유지음 불이상의하 대길 상력이 하수냐. 나는 새의 남긴 소리에 불이상의하 올라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내려가는 것은 크게 길한 것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역이요 상력 이 하수냐 내려오는 것은 순이니라. 즉 새의 소리가 위로 올라가면은 거스르는 것이로 듣기 어렵고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순하니 듣기가 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대상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상유래 소가 군자이행 과호공 상가호의 용과호검. 산 위에 있는 것이 우레로 소관이 군자는 이로써 행동함에 공선함을 지나치게 해도 되고
상사의 슬퍼함은 지나치며 지나치게 해도 되고 쓰는 것에 겁약하니 지나치리라 지나치게 해도 되고 이런 의미입니다. 즉 우레는 높은 산 위에 있을 뿐 아직 하늘에 이르지 않았으니 이는 조금 지나친 것을 대상전에 설명한 것처럼 발음을 얻기 위해서 약간의 오버하는 과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즉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기 위해서는 약간의 과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존의 그 설명이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 다산의 설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보겠습니다. 소가, 형이정, 가소사, 불가대사, 비조유지음, 불이상의하, 대길. 소가는 작은 일에 형통하고 일을 맡아 처리함에 이로우니 작은 일을 할 수 있으나 큰 일은 할 수 없다. 하늘을 날아가는 새가 남긴 소리니 올라가지 말 것이며 내려가야 할 것이니 내려간다면 크게 길함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풍택중부와 동일하게 뇌산소가는 제윤직의 하나죠. 벽계가 14개인데 12개가 음양소장에 의해서 자연 추나추동을 나타내는데 그 12개 플러스 2개, 2개가 이제 이 특이한 특특 비상질의 하나인 뇌산소가 풍택중부입니다. 풍택중부는 저번 시간에 했고 이번 시간에 뇌산소가인데 뇌산소가도 주로 교역계를 취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자, 다산의 설명을 보면은 소가는 지나침이다. 작은 것이 지나침이요. 근데 그 지나침은 적은 것이다. 태풍대가 좀 비교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과는 공간적으로 교차하여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소는 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는 공간적으로 교차해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 뇌산수각계는 기본적으로 산내입계가 이렇게 교역을 한 거죠. 이렇게 크로스로 서로 교역을 한 상태죠. 근데 이제 산내입계를 보면은 4개의 음이 이렇게 모여 있죠. 근데 이제 교역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음이 상하로 분리되죠. 즉 입계에서는 4개가 모여 있으나 교역을 하면은 2 부분으로 분리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뇌산수가는 전체로 대감이죠. 감은 허물을 이해해요.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통하다 부분도 이렇게 살레입계를 교역을 하게 되면은 여전히 2효와 5효는 음이 중을 차지하고 있죠. 즉 교차하여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 5는 음이 중에 위치해 있으니 음의도가 형통하다. 즉 가소사 작은 일은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일을 맡아 처리함에 이롭다. 이것도 살레입계를 이렇게 교역을 하면은 전체로 대감의 일이 나오죠. 즉 교차되어서 감이 되면은 감의 덕이 견고하니 이정 일을 맡아 처리함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불가대사는 뇌산소가 이 부분이 이제 유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이제 습감에서 왔으나 유가 중을 차지하고 있으니 큰 일은 할 수 없다. 불가대사. 작은 일은 가하나 불가대사. 큰 일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비조유지음을 한번 물상을 찾아보겠습니다. 살레입계는 전체적으로 대리로서 이제 새의 이미지, 네가 불의 이미지인데 불의 이미지는 방방 뜨죠. 그 방방 뛰는 이미지에서 물상을 새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교역을 하더라도 뇌산소가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새이긴 하나 진의 울림이 있어서 저 멀리 날아간 의미가 있죠. 즉 새는 이미 저 멀리 날아가 버리고 진의 울림만 이렇게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산내입계에서 교역을 하게 되면은 새는 날아가고 진의 울림만 있다. 즉 과는 지나간다. 하늘로 날아간 새는 몸은 떠나가고 그 새가 남긴 진, 소리, 음만 비조유지음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불이상의하
올라가는 것은 의롭지 않고 내려간 것은 이제 제자리 획득했다는 의미인데, 살레기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은 그럴수록 강이 상승을 해서 결국에는 상승한 강은 제자리가 아니게 되죠. 육사니까. 음의 자리에 강이 있으니까 제자리가 아니게 되죠. 근데 상대적으로 하강한 강은 9.3 이렇게 제자리를, 양강의 자리에 제자리를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상승한 것은 제자리를 얻지 못하고 하강한 것은 결국 제자리를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소자, 과이, 형야나 여시, 형야는 똑같습니다. 최초에 살레이께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4개의 음이 서로 지나치게 되는데,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2와 5가 음으로서 중을 얻으니 이러한 상황이 소자, 과이형, 소자가 지나치더라도 그 형통함을 유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그 살레이께서 4개의 음이 서로 지나가는데 교차되어도 여전히 2와 5가 중으로서 읽지 않고, 이 상황을 소자, 과이, 형야라 하고, 여시, 형야는 이 안에 전체 물상을 보면은 그 뇌산소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감으로서 겨울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안에는 또 이렇게 태의, 가을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각각 그 가을과 겨울의 이미지가 나오니까 이정, 여시행야라는 물상을 도출해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방위적으로도 이렇게 원, 형, 이, 정. 원은 봄, 그 다음에 그 형은 여름, 그 다음에 리는 가을, 그 다음에 감은 겨울, 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물상 그 도덕적으로도 봄은 인, 여름은 예, 그 다음에 가을은 의, 겨울은 지할 때 지, 이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실위 부중, 강이 그 지위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대적으로 내산소가에서는 유가 중을 얻었죠. 계속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상은 날아가는 새의 상과 그 이제 새의 상을 도출하는데, 기본적으로 살레이께는 전체적으로 대리니까 이렇게 이제 방방 뜨는 불의 성질과 유사하니까 새의 상이 나오고, 이걸 교육한 내산소가 역시 전체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그 새의 날개가 이렇게 있고, 이게 몸통 외에 이렇게 돼서 새가 날아가는 모습의 이미지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이미지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력 이하 수는 이제 올라갔고 내려간 게, 이제 내려간 것은 순이요, 오르는 것은 거스른다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아까 설명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 위의 상활, 산상유래. 자, 글자를 보겠습니다. 산상유래 소가, 군자 이행, 과호공, 상가오해, 용과호검. 산 위에 천둥이 치는 게 소과의 상이다. 군자는 이 괴상을 관찰함으로써 행실이 지나칠 정도로 공손하게 하고, 상사에는 지나치게 슬퍼하며 쓰는 것을 지나치게 할 정도로 검소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하나씩 도출해 보면은, 뇌산소가의 상계는 진이죠. 그 다음에 하호계는 이렇게 손이죠, 손. 그래서 낮춤의 의미가 있죠. 즉 진은 나아가는 행실을 뜻하고, 손은 낮추어 사양함이 된다. 즉 행과 허공, 행실을 지나치게 할 정도로 공손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죠. 내산소가 학계는 간, 죽음의 물상이 나오니까 멈춤, 이게 상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감의 고통이 있으니까 지나치게 슬퍼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뇌산소가 학계는 간인데, 간은 상사,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대감의 이미지가 있으니 마음의 고통이다. 따라서 상과 호에, 상사에 지나치게 슬퍼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내산수가 상호계는 이렇게 태로서 음식인데 식사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학계는 이렇게 간의 이미지가 나오니 멈춤, 절제의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살피면 태는 식사, 간은 멈춤인데 절도, 절제의 뜻입니다. 즉 용과 호검, 쓰는 것을 지나치게 검약, 검소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산소가의 기본적인 다산의 설명입니다. 자, 오늘은 그 내산소가 첫 번째 총론적인 그 설명을, 노트 정리를 같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별 표에 대해서 노트 정리한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